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패시브 자금 관련해서요. 좀 정확히 짚고 가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간단히 만들게 됐습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 시점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자, 우선 주요 지수 편입 일정부터 다시 체크를 해봅시다. 가장 최근에 NH투자증권의 허율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편입 일정과 추정 유입 자금의 규모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과 그 물량까지도요. 자, 4월 29일부터는 글로벌 ETF에도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중에서 막 3월 10일 이후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죠. 3월 10일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공매도가 그때부터 가능해지니까요. 그리고 사실 3월 10일까지도 생각도 안 합니다. 2월 14일 MSCI 지수 리밸런싱일 이전에 다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보통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뒤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슈는 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이전 사례를 통해서 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3월 10일 이전까지의 이벤트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시면 오늘 아침에 한경의 기사를 보니까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는 이미 어제 리밸런싱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고란에 8일 편입이라고 써놨죠.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도 어제 일부 300억 원 정도를 장마감 단일가 매매 때 매수를 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10거래일 동안 나눠서 매수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기는 합니다. 아무튼 9일부터 2차전지 ETF 자금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왜 8일에 편입을 했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FN가이드 2차전지 지수 규정이 변경된 덕분에 이렇게 2차전지 ETF들이 이른 시점에 LG엔솔을 편입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 쓰여있죠. 상장일 포함 7영업일 이후부터 모 회사의 편출, 즉 LG화학 편출, LG엔솔의 신규 편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상장일 포함 7영업일은 바로 오늘이에요. 2월 9일. 근데 ETF들은 왜 2월 8일에 LG엔솔을 미리 담았을까요? 2월 9일부터 FN가이드 2차전지 지수에 LG엔솔이 편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2월 8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돼서 9일부터는 해당 지수에 LG엔솔이 들어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MSCI 지수 편입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상장 후 10거래일째인 2월 15일에 새롭게 편입된 지수가 효력을 가지게 되고 리밸런싱은 2월 14일 종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요게 바로 같은 논리입니다. 즉 신규 편입 종목은 지수 편입 바로 직전 거래일의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ETF든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든 편입일부터 매매를 해서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그 지수 수익률과 추종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LG엔솔의 어제 종가가 54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FN가이드 2차전지 지수에 편입된 LG엔솔은 기준 가격이 54만 2천 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가 오늘에서야 LG엔솔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는 또 51만 1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에 담긴 LG엔솔의 기준 가격은 51만 1천 원이 되겠죠. 그러면요. 앞으로 LG엔솔의 주가가 막 변동이 될 때 FN가이드 2차전지 지수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의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이 지수 수익률과는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요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추종하는 대부분의 패시브 자금들은요. 지수 편입일 바로 직전 거래일에 유입이 됩니다. 네, 근데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MSCI 지수 패시브 자금이 미리 유입이 된 건가요? 상장일부터 해서 조금씩 다 미리 사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요?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대부분 다 14일 종가에 리밸런싱을 하겠죠. 14일 종가로 편입이 될 거니까.
그래야 추종 오차 없이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꺼번에 지수 편입일 바로 직전 거래일에 대량으로 수급이 유입이 됩니다. 자, 만약에 LG엔솔이 MSCI 지수에 14일 종가로 편입이 됐는데 어떤 패시브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15일, 16일, 17일에 나눠서 편입을 하게 된다면 14일 종가와의 주가 차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추종 지수와 네 펀드의 수익률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그 책임을 본인이 물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는 유동 물량과 현재 국내 증시에서 막 LG엔솔 패시브 자금에 대한 우려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일에 나눠서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미리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지수 효력 발생일 바로 전날 종가에 편입을 대부분 합니다. 미리 담는 경우는 더더욱 없어요. 지수 편입일 이후에 담는 경우는 조금 있더라도.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겠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지금까지 막 유입이 됐는데 그건 뭔가요? 이건 패시브 자금이 아닌가요? 네, 제가 100% 확신은 못하지만 패시브 자금은 아닙니다. 늘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미리 반영이 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먼저 유입이 되는 편이에요. 이런 지수 편입 이벤트 이전에 우리 대형 IPO들 사례 통해서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리밸런싱 이전에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패시브 펀드가 아니라 액티브 펀드,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막 담고 팔고 하는 펀드들이요. 이런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곳들은 미리 매수를 합니다. 외국 기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미리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미리 들어오는 편이고 편입일이 가까워지거나 편입일이 되면 재료 소멸로 봐서 다들 매도를 합니다. 패시브 자금에다가 미리 매수했던 물량들을 다 떠넘기는 느낌?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MSCI 추종 자금이 벌써부터 막 조금씩 미리미리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MSCI 추종 자금은 14일 종가의 리밸런싱이 된다는 거. 그게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MSCI 편입까지 앞으로 남은 기대 패시브 자금 규모는 7천억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7천억 원이나 매수를 해야 하니까 주가는 무조건 더 오르지 않겠냐라고 한다면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외국인 미확약 물량이 937만 7,750주나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팔았을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요. 그냥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규모를 통해서 대충이라도 느낌을 잡아보자면 아직 매도 가능한 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사실 몇 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명히 14일까지 유입될 패시브 자금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를 재료 소멸 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얼마나 매도에 나서느냐 이 부분에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예측 불가의 영역이고요. 아직 못 판 분들이 있다면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14일까지 버텨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아는 선에서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100% 확신이 안 들어서 펀드 매니저인 친구들에게도 맞는지 물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예외는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